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을 배워볼 텐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듯이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은 생깁니다. 자, 우리 이러한 자기장을 표현한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N극에서 S극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직선 도선 주위에서는 이렇게 동심은 모양이고 오른손, 자 물리는 모두 오른손입니다. 반지름에서 멀수록 약해지고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이것을 앙페르 법칙이라 하고요. 원형 도선에서는 직선 도선보다 몇 배였습니까? 파이배 정도 더 세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알 수 있고요. 솔레노이드는 우리가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는 막대자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배워봅시다. 전자석, 이게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전자석과 같이 일상생활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동차의 연료통에 보면 연료통에 부표가 연결되어 있는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연료가 줄어들면 부표의 높낮이가 낮아지면서 2번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저항이 달라지니까 우리 옴의 법칙에 따르면 I는 R분의 V잖아요. 여러분들 V는 IR로 많이 알고 있지만 I는 R분의 V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항값이 달라지면 흐르는 전류의 양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 연료 계기판 내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코일 양쪽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결국 5번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이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막대 자석과 상호작용하는 게 달라지게 되겠죠. 좀 특이합니다. 보통 N을 빨간색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놨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흔하게 나왔던 바로 스피커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만약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꿔주는 게 스피커인데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스피커 반대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마이크라고 합니다. 우리 전자기 유도 배울 때 뒤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코일에 소리 정보에 의한 교류 전류가 흐르면,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1번 소리 정보에 의한 교류 전류가 흐르면, 2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악 소리, 이어폰의 어떤 그러한 전선을 여기에다가 물려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소리의 높낮이, 크기에 따라서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게 돼요. 그러면 이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겠지요. 이때 스피커 3번, 스피커의 뒷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도는 모양의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4번 코일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진동이 바로 부착된 진동판에 움직이면서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얘가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자석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호작용에 따라서 자기력 때문에 이 코일이 앞뒤로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이 진동판의 진동으로 전달이 되고, 우리는 이러한 진동을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로 듣게 됩니다. 공기를 진동시켜서 우리의 그 귀에 있는 고막을 진동시키고요. 결국 우리의 달팽이가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것이 병원에 사용하는 의료 장비 중 하나인 바로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그 인체 내부에 우리 인체에 붙어 있는 이러한 이제 금속을 가능하면 모두 떼어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코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에 인체를 놓고 고주파의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는 물 분자, 수소 원자핵이 공명하면서 신호를 발생시켜요. 이러한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고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여서 영상으로 나타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인체에 침투할 수 있도록 환자를 코일 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인체 내부에 심장박동기와 같은 금속이 있거나 이러한 사람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제 MRI도 우리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스피커가 단골입니다. 전자기 유도에 따른 마이크와 연계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성을 띠는 물체를 자성체라 하고요. 이러한 자성체가 활용되는 예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실험을 합니다. 물체의 자성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물체는 끌려오고요, 어떤 물체는 밀려납니다. 지금 이 실험에서는 네오디뮴 자석을 이제 자석으로 이용하고요, 이제 물체에 따른 반응을 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면 클립,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종이는 끌려옵니다. 하지만 검은색으로 할까요? 구리, 그 다음에 구리와 유리막대는 밀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마다 이러한 네오디뮴 자석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이제 뭐 클립에 가까이 가져가면 달라붙는다. 알루미늄과 종이 조각도 약하게나마 끌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 조각과 유리막대 이런 것은 밀려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자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고, 자성을 띠는 물질을 우리는 자성체라고 합니다. 물질의 자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석에 강하게 끌리는 성질을 강자성, 약하게 끌리는 성질을 상자성, 그리고 밀리니까 반대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반자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하나하나가 매우 작은 자석과 같다. 자, 이게 이제 물질이 자성을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원자가 모두 매우 작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자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적어보세요. 자성의 원인입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원자 하나하나가 매우 작은 자석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 수준에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자의 궤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는 우리가 이제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이런 식으로 궤도 운동을 하게 되죠. E-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볼을 띄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전자가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공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전류는 어떤 방향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원형고리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가 이렇게 돈다는 것은 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바로 전자의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바로 요렇게가 전류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면 우리 오론선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감아질 수 있겠죠.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 자기장을 보통 이렇게 벡터 B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마치 이쪽에서 뿜어져 나오니까 여기를 N극이라고 여기를 S극이라고 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전자의 궤도 운동이 바로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물질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교과서 121쪽의 그림을 보면요. 보통 이제 클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자들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회전 방향이 모두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원자들이 있으면 수많은 전자들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들끼리 전류가 다 무작위적인 방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 봅시다. 원자 수가 많을 때는 이러한 자기장의 벡터 합이 0이 됩니다. 자성을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 적어보세요. 아래쪽에 2번 또 방금 우리가 전자의 공전을 다루었잖아요. 우리는 전자의 자전에 의해서도 전류를 형성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자의 스핀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해요. 회전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면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게 이렇게 도는 거니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이렇게가 전류 방향입니다. 아래쪽에도 그림을 그려주면 뭐 이렇게 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류가. 그러면 우리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 N극이니까 N, S 뭐 N을 보통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준위의 전자, 같은 준위, 같은 에너지 레벨에서는 파울리, 베타울리에 따라서 전자가 이제 스핀 업, 다운, 위, 아래로 두 개씩 짝을 이루어 들어가게 되잖아요. 업, 다운으로.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러한 이제 스핀이 짝, 그러니까 쌍을 이루면 페어, 짝을 이루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또 상쇄화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그 원자에 의한 자기장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에는 그 어떤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어떤 자기적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외부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이러한 이제 원자 자석들이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자석처럼 행동하는 거죠. 뭐 자석처럼 자석이 되는 거죠. 원자 자석이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이것을 원자 자석이라고 하고요.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자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화가 안 되어 있다가
자석이 왔을 때 자기화되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과 같은 강자성체는 철은 강자성체예요. 수많은 원자 자석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자기화될 수 있습니다. 물질마다 자성이 다른 까닭도 이처럼 물질마다 자기화되는 정도 그리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질마다 자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기화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질을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빨간색 펜 들어보세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물질 속의 자기 구역이 넓어지면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강하게 자기화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이거 지우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에만 원자 자석들이 부분적으로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서 약하게 자기화됩니다. 자, 부분적으로 정렬되니까 강자성체보다는 약하게 자기화되는 거예요.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에만 원자 자석들이 자기장의 외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됐습니까? 공통점. 자기장을 가했을 때 다 반응을 하는데 얘는 같은 방향으로, 얘는 부분적으로 같은 방향이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이때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은 자성을 잃어버려요. 반자성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자성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가 오랫도록 유지가 됩니다. 철, 니켈, 코발트 같은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종이, 알루미늄과 같은 것들이 상자성체에 해당하고 구리, 유리, 플라스틱, 금, 수소, 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자성체의 경우도 보면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바로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반자성체도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고 이 두 개는 얘는 반대로 정렬하고 강하게 정렬, 부분적으로 정렬, 얘도 부분적으로 정렬합니다.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게 되면 자성을 사라져도 유지하고요. 사라지게 되면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게 되면 이 둘 다 자성은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 이것을 이게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성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구역이 일단은 좀 넓습니다. 자기 구역이 넓고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다 정렬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거를 했을 때에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이렇게 무자기적으로 정렬되어 있고요. 자기 구역도 강자성체보다 좁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완전히 정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도 대략적으로 정렬을 합니다. 제거하게 되면 처음과 같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반자성체는 이러한 자기 구역이 있다고 말하기 조금 곤란하긴 한데 어찌됐건 외부 자기장을 가해지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처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성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철, 니켈, 뭐 코발트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석을 이루는 물질, 네오디뒴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엽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상자성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알루미늄, 뭐 종이,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구리나 유리 정도, 물 정도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성체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자가 원자 막대와 같이 행동하니까 모든 물질은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예들이 있는지 봅시다. 우리 강자성체는 우리 고물상이나 폐차장에서 철을 옮기는데 이렇게 전자석으로 이용합니다. 대단하죠? 자석으로 쓰고 싶을 때에는 전류를 흘려서 붙였다가 얘를 내려놓을 때는 전류를 끊어버리면 떨어져 나갑니다. 봅시다. 솔레노이드 안에 강자성체를 넣고 전류를 흘려보내서 만드는 전자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물질의 자성이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와 같이 솔레노이드 안에 강자성체를 넣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와 방향이 무질서하여서 자성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넣게 되면 자기 구역의 자기와 방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방향을 갖는 자기 구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강한 자기장을 띠게 되어요. 이렇게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강자성체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져서 매우 강력한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자기력선의 개수에 주의하면서 보세요. 지금은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지 않지만 전자석에 의한 강자성체에 의한 자기장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자기력선의 밀도가,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밀도가 높아졌죠. 따라서 주변에 자기장이 강하게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이제 이용하는 예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때 감흥 제거 재생기라는 장치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또 냉장고 자석이라는 불리는 고무 자석도 강자성체입니다. 좀 신기하게 생겼죠. 그죠? 이러한 그 고무 자석을 보면은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자기 구역이. NS, SN, SN, NS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해봤는지 모르지만 이런 고무 자석에 막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쪽으로 붙이려고 하지만 바로 뭐 옆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집에 냉장고에 보면 아마 전단지 조그만한 이런 뭐 메뉴판이 적혀있는, 메뉴들이 적혀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석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은 얘들이 이런 식으로 정렬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하드디스크인데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성체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디스크는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만은 정보를 저장할 때에는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면서 자기장에 의해서 디스크가 자기화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어요.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정보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는 1과 0으로 정보를 기록하잖아요. 이진법입니다. 그래서 뭐 1일 때는 전류를 이쪽으로 흘렸다가 0일 때는 반대로 흘린다든지, 자, 1일 때는 이쪽으로 흘리고 0일 때 반대로 흘려버리면 때에 따라서 그 디스크 표면을 지나갈 때 얘는 이쪽을 1로 한다면 얘도 1이고 1, 1, 0, 1, 1, 0, 1, 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기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마다 서로 자성이 다른 까닭은 바로 자기화의 정도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의 헤드 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고 강한 자석을 쓰게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교과서와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서 많이 참고를 하게 되겠고, 그 외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125쪽에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초전도체는 여러분들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다루었어요. 초전도체는 오너스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특정한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어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것은 아주 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부에 입자들의 열운동이 없다는 거고, 입자의 열운동이 없다는 것은 충돌이 안 일어나죠. 따라서 센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우리 숙제를 잠깐 내겠습니다. 숙제는 우리 교과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물질의 자성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은 교과서 83쪽 있죠. 지금 여기 2단원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방금 배웠던 물질의 자성까지가 시험 범위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전부 다 이제 시험 범위인데,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 132쪽에 이거랑 그 다음에 요까지 숙제로 풀어오고요. 그 다음에 1번도 풀어오고 2번, 3번, 4번도, 5번도 풀어오고요. 6번도 풀어옵니다. 7번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되고 8번도 안 되겠고요. 9번은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풀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풀어오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번 여러분들이 이건 안 되겠네요. 전자기 유도입니다. 10번 안 되고, 그 다음 11번도 전자기 유도니까 안 되고요. 12번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문제들 풀어오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1번, 2번 그리고 1번, 2번 정도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핵심 영역 더 키우기 1번, 2번 있죠? 자, 꽤 긴 시간이었는데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